네, 안녕하세요. 주영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통은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10년이 지나면은 부가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는 10년이 경과하여도 건물을 팔을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사업 양수도는 별도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가액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의 공급가액이 객관적인 근거인 토지의 감정가액,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액 비율에 의해서 토지 건물 가액을 안분했다. 그러면은 실지거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경우 사례를 보면은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와 동일한 가액으로 구분 기재를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실지거래가액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만만치가 않죠. 사회통념상 실지거래가액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인근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 당해 토지 건물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된다. 또한 토지 건물의 이용도, 효용도, 이런 여러 가지와 비교해서 합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면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건축가액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세법에서는 부가세법 29조 9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미만 차이가 나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준시가의 30% 미만이 되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준시가에 따라서 그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가세법 29조에서는 첫 번째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세 번째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기준시가가 없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세표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건물 철거의 경우에도, 건물 철거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곤란할 때는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에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나오죠.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보면은 토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했다. 그 금액 비례로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에서 다만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정서에 나온 가액, 안분 계산한다는 것은 감정서에 나온 토지 건물의 가액, 또는 감정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건물의 가액, 그 비례로 내가 팔은 총액, 내가 매매한 금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표를 보시면은 이분은 10년 전에 토지를 7억에 사서, 7억입니다. 7억에 사고 건물을 건축업자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축했는데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억 5천이 환급받았죠. 그래서 이분은 22억을 들여서 10년 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는 1억, 건물은 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2억에 취득한 것을 24억에 매각하였는데, 네, 물론 사업자입니다. 24억에 매각하였는데, 이때의 기준시가는 토지가 2억으로 배가 올랐고 건물은 10억으로 약 40%가 올랐습니다. 기준시가는 12억이 됐죠. 취득 당시는 8억이었는데 기준시가는 12억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실거래가가 24억인데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하게 되면은 그 배가 되는 토지는 4억, 건물은 20억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건물 2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의 납부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30% 미만, 기준시가에 따라서 가액을 기재하면은 30% 미만까지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대략 5억 2천이 안 되는 5억 1천, 토지는 5억 1천, 4억 곱하기 30% 하면 1억 2천이죠. 그래서 30% 미만으로 해서 1억 1천을 가산하면 5억 1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건물 가액이 되겠죠. 18억 9천. 이 둘 중에 한 가지도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30% 미만으로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서 작은 금액 4억을 기준으로 해서 30%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1억 8,900을 납부해야 되죠. 18억 9천에 10%인 1억 8,900. 세 번째, 감정을 의뢰했을 때 토지가 10억, 건물이 14억이 나왔습니다. 총액은 마찬가지죠. 실가 계약서를 제시하고 감정을 받은 것입니다. 14억이면 부가가치세가 1억 4천이 되죠. 그러면은 실거래가 20억,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2억보다 약 6천 정도가 감소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22억인데 양도가액이 24억으로 양도 차익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자기가 쟀을 때 실가 자료가 모두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보고 이와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고 또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감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